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2일 10분 만에 시장 읽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시간 아껴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로봇 섹터, 그중 핵심 부품사인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감속기는 로봇 가격의 심장이고 방산과 로봇 산업이 동시에 커지는 현재 국면에서는 로보티즈는 필수 부품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로봇 박람회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당연하게도 이 로보티즈 부스도 참관하면서 여러 체험을 했었죠. 오늘 그 썰들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보시죠. 로보티즈의 사업, 감속기와 로봇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자면 이 개미라고 불리우는 자율주행 로봇이죠. 실제로 제가 부스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 감속기, 그리고 이게 로봇팔인데요. 그럼 로봇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왔는데, 자, 이렇게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로보티즈는 로봇팔과 그리고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 개미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아무튼 이 로보티즈는 로봇과 그리고 로봇의 필수적인 부품이 이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로서 로봇 테마에 편승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을 만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봇 테마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 이유 바로 노랑봉투법이죠. 최근 노랑봉투법 통과로 인해 사업 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노사 갈등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랑봉투법이 통과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벌써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노동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로봇은 어떨까요? 로봇은 파업도 없고 그리고 임금도 오르지 않죠. 그래서 지금 로봇 자동화가 기업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도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저번 주에 나온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럼 로봇이라는 단어 한번 검색해 볼까요? 로봇. 자, 로봇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자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AI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용.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산업생활 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 그런데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 0.5조 원이었다면 지금 내년에는 2.6조 원을 편성을 하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봇 지금 집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21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을 위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R&D 지원이 577억 원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지속해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로봇에 대한 예산안 편성이 올해 대비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노사 리스크와 그리고 인건비 부담, 정책 지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로봇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관련해가지고 이 로보티즈 현 위치는 어떨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감속기에 대한 매출 좀 상당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정부 부처에 따르면 로봇 가격에서 차지하는 감속기 비중이 상당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좀 키워볼게요. 구동부가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가격의 35% 이상 차지하고 있다. 어마무시하죠? 왜 로봇 가격의 35% 이상 차지할까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정 일본 기업이 로봇용 감속기 분야 국내 특허 출원의 60% 이상 점유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특허가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감속기를 장악하는 기업이 이제는 이 로봇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보티즈는 이 감속기를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다 라는 점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 혹시 어려우셨나요? 이해가 쏙쏙 바뀌었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자, 다음 내용이 더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로봇의 이 감속기 왜 중요할까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워 드릴 텐데요. 감속기 사진들인데요. 감속기 종류 상당히 많죠.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왼쪽이 구동축 그리고 오른쪽이 피동축인데요. 만약에 이 구동축과 피동축이 만약에 같은 크기라면 구동축이 10바퀴를 돌 때 피동축도 10바퀴를 돌아야 정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피동축의 직경이 크게 되면은 피동축은 이 10바퀴보다 덜 돌아야 구동축과 같은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이 구동축과 피동축의 크기 차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동축이 모터거든요. 모터. 이 모터인데 이 모터 같은 경우 규격품이에요. 규격품. 규격품이라서 회전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빠르게만 돌면은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동축을 같이 달아가지고 속도를 줄이고 토크를 키워가지고 이 정확도를 높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감속기는 정확성과 반복성, 자 다시 반복성 그리고 내구성을 보장하는 핵심 부품이다. 결국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은 절대로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로봇뿐만일까요? 방산에도 필수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K 방산 수출 뉴스 많이 보셨었죠? 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K 방산이 좀 뜨고 있는 상황인데, 자, 특히 K 방산이 효자격인 아시다시피 K9 자주포. 여러분들 이 자주포나 전차를 보시면 이렇게 회전탑이 있잖아요. 이 포탑을 회전하기 위해서는 감속기가 또 필수로 들어갑니다. 정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산에도 완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즉 다시 말해서 방산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감속기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겠죠. 여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부품 원가에서 감속기가 40%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기업들의 로봇 투자, 이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로봇 설치 대수는 증가할 것이며 감속기 수요는 폭증, 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보티즈의 매출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이죠. 그죠?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작년 8월 한 4,870원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면서 지난 8월 26일에는 108,600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9만원대 조정을 좀 받았지만 금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17% 급등을 했고 종가 기준 102,900원을 회복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여기 이 구간이죠. 오늘 이 구간 8월 25일 종가 구간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10만원 선 10만원 선이 심리적 지지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게도 이 정고점 돌파 시에는 11만원 이상 새로운 고가 갱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95,000원 이 가격대 레인지를 좀 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9만원 초반대까지 단기 조정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 2024년 저점 기준 7배 이상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상당히 강력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9만원대에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60일 이평선도 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85,000원 이 85,000원에서 8만원 이 가격 레인지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자, 이 구간 유지만 해준다면 신고가 갱신 이후에 12만원 그리고 15만원 장기 목표치도 좀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죠. 그러면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96만 주를 매도를 했고 98만 주네요. 98만 주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약 한 100만 주 정도 합쳐서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죠.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은 차익 실현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죠. 오늘 폭등 때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계 증권 창구인 UBS 증권 그리고 뭐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LSA 증권, 노무라, 시티그룹 전부 외국계 대형 증권사 위주죠. 근데 매도 창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미래에셋 그리고 뭐 KB증권
삼성 창구, 대신 창구 막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국계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국내 대형 창구는 매도세 구조, 즉 외국계가 밑에서 매집을 하고 국내 기관 창구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 로보티즈 투자 포인트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 노랑봉투법 통과와 기업 노사 리스크 확대가 로봇 수요 증가를 불러왔었고 2026년 예산안에도 로봇 항목만 21회가 언급될 정도로 예산 확대가 확실합니다. 둘째로 산업적인 모멘텀, 감속기는 로봇 가격의 35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로보티즈는 일본 독점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했죠. 이로 인해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급등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95,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108,600원 돌파 시에는 11만원 이상 목표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8만원 지지 유지 시 12만원과 15만원까지 장기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로보티즈의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시간을 지켜드리는 10분 만에 시장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